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 정치권이 양평 고속도로 공방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금 검찰 어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는데요. 이 2021년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이죠. 국회 사무처 수사가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국회 사무처 수사는 지난 6월 5일에 있었던 압수수색인데요. 네. 당시에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 기록 자료를 검찰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들 인사들의 어떤 동선이랄까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 보좌관 등의 10여 명의 기록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에 대해서 검찰이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사무처가 임의 제출보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특히 이번 오랜 고민 끝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연세대 대학원의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도 고려대 부산대 그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했잖아요. 네. 뭐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 기소 여부하고는 뭐 관련이 없다 선을 그었었어요. 네,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이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왔고 여러 가지 또 혐의에 대해서 부풀려졌다거나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많이 밝혀왔었는데 최근 들어서서 입장이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정경심 전 교수, 그러니까 모친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가 되는 것 이것을 염두하고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 이제 조민 씨의 입장은 뭐 그보다는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이런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 석사학위 반납에 대해서도 연세대 입장이 있을까요?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위 자진 반납에 대한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아직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원래 밝혔던 입장에 따르면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입학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 전 장관 아들의 자진 반납 의사보다는 재판 결과를 기다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민 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 전 장관 아들은 뭐 별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조 전 장관 부부의 경우는 네.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시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입시에 응했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갈 날도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뭐 조민 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떤 공개적인 반성이라든지 이런 행보를 통해서 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더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조국 전 장관 정치 재개하고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본인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런 건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로서는 행보가 좀 딸하고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딱히 전향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게 정치 재개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입장 변화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연관을 좀 짓는 것은 아직은 무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어제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출국 그 얘기입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AP4 회의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 지금 나토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설명을 했어요. 네, BBC에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한국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이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국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찬성론이 있고 또 러시아의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관련해서 몇 차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무기를 지원해서 비축량이 줄어든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살상 무기 지원의 선을 좀 그어왔는데
또다시 압박이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이 되면서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포탄 지원에 대한 어떤 뭐 요청 내지는 압박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일단 예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입장은 비살상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 그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었다면 최근 들어서서는 이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에 BBC에 어떻게 밝혔냐면 한국의 무기가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어허.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기대를 크게 걸고 예.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는 70년 전 한국과 비슷하다. 우리 한국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전쟁 때 한국이 또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듯이 우크라이나도 또 그 한국 전쟁을 딛고 일어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의 요청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나토회를 앞두고 국익 또 자유 수호 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이 지원 요청에 응답을 한다면 우리도 좀 상응한 조치를 내놔야 하는 겁니까? 좀 난처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국은 이중적인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게 현실이긴 한데 네. 첫 번째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예전에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거기에 걸맞는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일환으로서 무기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이제 연간 35조 원 정도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제 보복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도 그럼 우리도 북한의 어떤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걸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보복 조치들을 또 예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대북 관계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좀 맞부딪혀 왔습니다. 이 네. 사이에서 결국에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또 확실합니다. 자, BBC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상무기 지원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내 정치적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이 미국, 일본 이쪽과의 밀착을 또 강조를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중국, 러시아 이쪽하고는 소원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특히 경제 문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윤 정부 외교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그동안 많이 비판을 해왔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이걸 떠나서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쟁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과제가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 또 정상회담에서 막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에 관한 입장도 밝혀야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입장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확실한 부분과 애매하게 남겨놓은 부분이 좀 분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한국은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공인되어서 알려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계속 행보를 취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라든지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한국 국민들의 우려 반대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도 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어떤 나라를 자극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새마을금고 사태 소식입니다. 자, 정부가 좀 입장을 밝힌 뒤에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든 분위기예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 관계자가 밝히기로는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 금액이 1조 원 줄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재예치 다시 맡기는 건수도 3천 건을 넘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잇따라서 새마을금고 예금은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내왔었고 또 자금 이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금리 인상 등 자금 시장 불안으로 촉발된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위기에 내몰린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이 새마을금고 위기 상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더욱 잘 보이는 부분이 아하. 예를 들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북도 쪽이었거든요. 전북이요? 근데 이 전북 쪽이 왜 높았냐라고 했을 때는 건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 연체율도 따라서 높았고 다른 지역 인천,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대구 다 평균 이상의 연체율
수익률을 기록한 곳들이 뭐 대규모 미분양 속출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 여파 이런 것들이 컸던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하고 연계된 측면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가 긴급하게 또 개입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겁니까? 네, 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특정 금고 같은 경우는 인수 합병 시에 고객의 예금이나 적금을 100% 전액 보장하겠다. 100%. 네, 이 보장을 하면서 이제 굳이 어떤 예금을 빼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심리를 만들어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새마을금고의 5천만 원 이하 예금 보장 이것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고로 이전해서 5천만 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하겠다. 이런 것까지 강조를 하면서 뱅크런을 막아낸 그런 상황입니다. 전액 보장 이 부분이 컸던 네.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나 뭐 행안부 차관 등 고위직들이 직접 예금 예치를 하면서 불안감을 좀 달래기도 했네요. 네, 한창섭 행안부 차관 같은 경우는 직접 새마을금고 지점을 찾아서 예적금 인출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며 자신이 예금을 개설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본점을 들러서 6천만 원을 예금하면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으면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유튜브가 아닌 정부의 말을 믿어달라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가 제안한 예금 전액 보상 이 부분이 뱅크런 사태를 막은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새마을금고 사태 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본적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직접 보증에 나선 게 주요했다라고 하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PF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지금 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문성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쪽으로 담당 부처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들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신율입니다. 저는 평일 아침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박지훈 변호사가 말해요. 아주 중요한 뉴스, 중요한 쟁점 콕콕 집어주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뉴스로만 살 수 있나요? 10시 반부터 시작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또 꼭 필요한 정보를 콕콕 집어줍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가 오면 여러분 귀를 콕콕 찌르는 YTN 라디오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답해 주십시오. 저는 오후 5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하루 동안의 뉴스를 콕콕 집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유통, 판매까지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 우리 가족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안심 인증 GAP 믿음 가는 안심 마크 GAP 인증 농산물 GAP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랑 서울형 키즈 카페를 자주 가는데요. 장난감이며 놀이기구도 다양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용료까지 저렴해서 아이도 신나게 놀 수 있고 저도 너무 만족스러워요. 돌진한 아이 엄마입니다. 짐이며 아이 안고 어딜 가는 게 늘 힘들었는데 카시트까지 있는 서울 엄마 아빠 택시 덕분에 이젠 아이랑 편하게 외출해요. 서울이 당신의 마음에 맞춥니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120으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사건 처리와 함께 사전 예방한 전문교육부터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까지 전 주기적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국번 없이 1398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구축형 ERP 고객 만족 K-언트 구축형 MES 고객 만족 K-언트 유통 ERP 제조 ERP 우리 회사 솔루션 K-언트 우리 회사 솔루션 K-언트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지금까지 시흥이 없던 랜드마크가 온다. 쾌적한 교통과 은계지구의 생활 인프라, 초중고 트리플 악세권, 거기에 롯데캐슬의 자부심까지. 시흥 그 첫 번째 롯데캐슬,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문의 1660-2133 롯데건설. 올여름 링컨이 드리는 쿨한 혜택. 링컨 에비에이터 구매 시 이자 부담은 시원하게 줄여드리고 구매 고객 선착순 400분께 링컨 골프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셰프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다이닝 행사에 초대합니다. 본 프로모션은 8월 말까지 진행되며 23년식 에비에이터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컨 공식 딜러사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배칠수의 여동생 배칠순 상담원이 어제는 한 5588 대리운전 고객님과의 긴 통화 끝에 노래까지 불러달라 해서 한 곡 했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누르기가 딱 좋아 가자. 5588 5588.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이경씨, 그거 알아? 더 받는 퇴직연금이 있대. 알죠. 바로 하나은행이냐 아니냐의 차이. 꼼꼼한 상품 운용부터 연금 받을 때 관리 수수료 면제까지 소중한 내 IRP 하나은행으로 모아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재입니다. 자,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 백지화 선언 할 때 사전에 김정재 의원님한테는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솔직히 좀 놀랐었을 것 같긴 해요. 예, 사실은 굉장히 놀랬죠.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네. 뭐 사전이라고 하는 게 한참 전이 아니라 저기 당정 협의를 하고 공개 발언 이후에 네. 그 비공개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간단하게 얘기하시던데 네. 구체적으로 뭐 백지화라는 단어는 얘기 안 했는데 이 사업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 못한다. 네.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서 예, 그리고 아마 저한테 말씀하시고 바로 나가서 이제 그 브리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워딩 같은 데서는 굉장히 단호하구나.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토위 다른 의원님들도 그 백지화를 듣고 조금은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원 장관이 6월 29일 날 이 사업을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원점에서 완전히 다시 재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TF팀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공격에 거의 뭐 스토킹 수준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정쟁으로 알고 보면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고속도로 사업 아닙니까? SOC 사업이고 이거는 뭐 양평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런 국책 사업인데 이걸 또다시 정쟁 수단으로 이끌고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단호히 그 대처하겠다는 생각이 주무장관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토부 소관이다 이렇게 한 게 이게 원희룡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힘 싣는 것도 아니고 선 긋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대통령 부인 일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흠집 내는 게 목적입니다. 네. 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음. 유포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뭐 김건희 여사 스토킹 정당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 뭐 줄리 의혹을 또 얘기했다든지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포르노 뭐 화보를 촬영한다. 이게 다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는 게 다 그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져보면요.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저 김남국 코인 사태 등등 상당히 정치적 악재들이 많습니다. 네. 이것을 한 방에 덮기 위한 이슈가 뭘까? 김건희 여사다. 이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뻔히 알면서 민주당의 그 의도를 뻔히 알면서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확산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이런 민주당이 어떤 저희를 대통령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입장 없음의 입장이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종점이 설치가 됐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 이런 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국정농단을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그 탄핵 이후로 네. 아주 그냥 아주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네. 이게 지금 사실과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네. 지금 그 원안이라고 하는 소위 예타안이죠. 예타안이라고 하는 양서면 쪽에 그 종점을 두는 거기에 지금 군수가 땅을 예타 바로 결과 나오기 막바지에도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밝혀졌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강화 IC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할 즈음에 김부겸 총리가 전 총리께서 거기에 땅을 샀다는 겁니다. 네. 강화 IC는 그야말로 뭐 땅값이 오르는 데죠. 예, 진출입이 가능한 데니까. 그리고 또 서울까지 출퇴근이 20분 만에 된다 그러니까 그럼 뭐 거의 김부겸 도로 아니냐. 그다음에 또 저 원안을 예타안을 지금 주장하는 그런 그 전 군수 민주당 군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정동균 군수죠. 예. 민주당 민주당 도로 게이트 아니냐. 민주당 논리대로라면요. 그래서 어떤 그 종점부에 이렇게 땅이 있다는 이유로 그 누구누구를 위한 특혜다라고 네.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특히나 이 대안이라고 하죠. 예타안이 있고 대안이 있습니다. 이 대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종점부 강상면이죠. 네. 이 면에 있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처가 일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IC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션이지 않습니까? 네. 차들이 고속도로가 연결돼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나오는 거라고는 소음하고 매연. 그래서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이 도로선을 그을 때요. 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디를 어떻게 IC가 가장 지금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IC를 반드시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타안으로 하기에는 IC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전문가들 판단이어서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을 걷는데 거기에 누구의 땅이 어떻게 있는지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까? 그럼 앞으로 고속도로 건설하려고 그러면은 그 일대에 모든 고속도로 가면은 모든 일대에 그 땅들을 다 등본 확인을 하고 그다음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 경제인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인이나 있으면은 거기는 고속도로 아예 선을 긋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너무나 억지 주장이고 억지 주장이다. 너무나 억지 주장입니다. 이건 오히려 이제 오직 김건희 여사 때리기. 그다음에 다음 총선을 위한 전략 그리고 본인들의 지금 악재를 덮기 위한 것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사과하면 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떤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말로만 사과하는 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잘하고 있던 국책 사업을 이런 네. 식으로 딴지를 걸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그다음 선동 정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무기한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차피 이 도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조그마한 저희 지역에도 국도 사업을 합니다. 국도 네. 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네. 사업이 중단됩니다.
하물며 이런 지금 김건희 여사 특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중단 당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중단시키려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작정하고 덤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걸 뭐 이게 이제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다 밝혀진다고 해서 밝혀지고 난 후에 사과만 한다는 걸로는 저는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이제는 가짜뉴스 일단 유포를 중단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과는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공당으로서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책임, 그다음 법적 책임 모두 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져야죠. 그래서 이 모든 그 가짜 뉴스가 중단이 되고 모든 게 정상이 되면 그때 사업 재개를 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의혹 이게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쟁점 사항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양서면이 이제 첫 번째 아니고 바뀐 게 강상면으로 이 종점을 변경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예타도 통과됐고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늘어나는데 왜 변경을 한 거냐. 양서면이 원한 그 종점이 교통 체증 해소에는 더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뭐 질문 자체가 보면 거의 워낙 이 민주당 주장을 그대로 질문 드려봅니다. 다 이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까? 먼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네.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사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국토부가 이 안을 하나 선을 하나 그어 줍니다. 네. 아주 러프한 선이죠. 정해진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타당선의 안이라고 그럽니다. 예타안이라고 그러죠. 그때 한 것이 이제 양서면 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긋고 그 예타안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사업 한번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쪽은 다 아시겠지만 교통 정체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양평군뿐만 아니라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려는 또 경기도에서 서울을 가려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가지고 2021년입니다. 4월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합니다. 2022년 4월. 2021년 4월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죠. 이게 통과가 될 때 그때 양서면 선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도로가 놓이면 IC가 자기 마을로 IC가 없으면 이거 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그 강화 IC 설치를 한 달 뒤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민주당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본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럴 때 2022년 3월 이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때도 이제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때 본격적으로 할 때 이제 어제 또 밝혀진 것이지만 이때 타당성 조사를 이제 착수를 하면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한 2달 동안 이 전체를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강화 IC 설치도 요구한 거죠. 네. 이 모든 것을 담아서는 지금 현재 예타안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그 대안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에 나옵니다. 그게 2022년 5월입니다. 5월이네요. 예. 문재인 정부 이제 끝나고 정권 교체기입니다. 교체가 5월 10일 그러니까 이미 날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대안들이 대안 노선이죠. 대안 노선이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시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시된 것이 바로 그 세 가지가 양평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요. 국토부가 관계기관 그러니까 양평군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에게 안을 예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양평군은 예타안은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세 가지 안이 있다. 그래서 세 개 안을 보낸 겁니다. 그게 1안, 2안, 3안인데 이 세 가지 안을 함께 검토를 한 결과 강화 IC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교통량도 늘고 그다음에 특히나 환경 문제 뭐 철새 도래지라든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안이 바로 대안 이 안으로 나온 거죠. 지금 거기에 뭐 종점부가 거기에 종점부가 강상면으로 나온 겁니다. 이 당시 어느 누가 여기 누가 땅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노선을 정하는 일은 뭐
없었죠. 있을 수도 없고 네. 실무진들이 그런 땅이 누구의 땅이 있느냐는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강상면으로 된 것이고 네. 지금 사업비가 늘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주장하는 것은 1,000억 정도 늘었다. 민주당 주장하는 네. 건 이거죠. 예타 안에 A선인데 본타 당성 조사에서 B선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예타 이후에 본타 당성 조사에서 그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보면은 이제 1999년이죠. 2000년 이후에 네. 추진된 고속도로 사업이 24개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14개가 변경이 됐습니다. 50%가 변경이 됐죠. 예. 그다음 2010년 이후에 추진된 고속도로가 8개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4개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50%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은 장경태 의원이 종점을 바뀐 걸 변경이 된 걸 두고 뭐 신의 손을 보여줬다는 등 이런 식으로 또 의혹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객관적인 사실만 확인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고요. 사업비가 1,000억이 증가됐다고 그러는 예. 건데 이것도 전형적인 의혹 부풀리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종점을 이제 변경을 했죠. 변경하면서 늘어난 사업비는 1,000억이 아니고 140억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총 사업비의 0.8%에 해당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변경을 0.8% 예산을 140억 넣었을 때 효과는 어떠냐 하면은 효과는 교통량이 한 40%가 늘어납니다. 한 6천 대가 일일 한 6천 대가 늘어나서요. 일일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죠. 네. 그래서 0.4%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40% 효과가 본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00억이라 하는 것은 아마도 시점부 이 도로의 시점부가 하남이거든요. 네. 이 하남에 82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원안을 하더라도 예탄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남의 터널 길이를 더 늘리고요. 또 톨게이트 위치를 변경하는 비용이거든요. 네. 이건 원안을 해도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점부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1,000억이 아니고 140억이다. 140억 이것도 밖에 안 분명히 된다. 가짜 뉴스다. 아하.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뭐 네. 교통량도 당연히 늘어난 정체 효과, 교통 정체 해소하는 효과도 당연히 대안이 더 크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그 환경 문제, 상수원 보호구역 보호하는 문제라든지 철새 도래지 네. 또 산림 훼손을 더 적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고려했을 때 대안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지금 소위 말하면 그 예탄이죠. 원안 네. 이거 무조건 하자 이러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알겠습니다. 환경 예. 파괴적이다. 그리고 특히 양평 주민들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 IC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또 논란된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여사 땅 그 바뀐 종점에 있는 거 알고 있었냐 몰랐느냐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건 알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개가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저도 뭐 그 질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때는 계셨죠? 무슨 땅이 있는데 이게 형질이 변경됐다 예.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고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국감 자리에 나와서 그런 형질 변경 누구의 땅이 어떤 네. 형질 변경됐다는 걸 갑자기 질문하면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그때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뭐 살펴보겠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문제 제기한 거 예. 이 강상면 종점 인근에 있는 그 처가 땅. 네. 이 부분하고 10월 달에 작년에 국감 때 했던 거는 이 다른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른 걸로.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축구장 5배 크기나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게 뭐 중간 단계가 거짓이 있고 없고 떠나서 궁극적으로 보면 특혜라는 것은 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인근의 강상면 인근에 네. IC가 아닙니다. 정션입니다. 분기점입니다. 고속도로 지나서 그냥 소음과 매연 때문에 오히려 지가가 떨어져서 기피 시설이라고들 합니다. 네. 근데 특혜라는 건 완전 넌센스죠. 넌센스고. 이 땅값이 그러면 오를 수 없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통상 땅값이 오를 수 없다는 거죠. 뭐 고속도로 옆에 자기 그쪽으로 무슨 IC가 있어서 차가 내려온다든지 그 땅이 유용하게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그냥 하다못해 창고, 물류 창고로도 지을 수 있으려면 이게
차가 내려오는 IC여야죠. 네. 인터체인지여야 되는데 여기는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운전 좀 하시는 분들은 IC와 그 JCT, 그러니까 그 나들목과 분기점을 구별만 할 수 있어도 이게 그 집가가 떨어진다, 집가 상승에 효과가 없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선 그을 때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하는 게 하는 건 아니죠. 아하.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이 네.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고 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네네, 아마 네. 계속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뭐야? 여긴 왜 이렇게 뽀송뽀송해? 뭔가 상쾌한 기분이 날 막 감싸. 그거 우리 집 욕실엔 휴젠트가 있잖아. 따뜻한 바람과 함께 욕실의 냄새와 습기를 잡아 습한 날에도 뽀송뽀송. 장영실 상을 수상한 힘펠 휴젠트. 환기가전 힘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매일 밤 시끄러워서 가족들과 따로 주무신다고요? 모션 필로우, 인공지능이 담긴 모션 시스템과 메모리 폼 베개가 조용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모션 필로우,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상담 문의 1668-5050. 매일 밤 콘서트장에서 주무시고 있군요. 코골이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션 시스템과 메모리 폼 필로우가 잠을 깨우지 않고 부드럽게 고개를 돌려주니까. 상담 문의 1668-5050. 망설이시면 편안한 잠자리만 미루어질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주니어에서 국가대표로 새로운 시작마다 힘이 되었던 건 최고의 잠을 만들어준 베스트 슬립. 그래서 전 이번에도 베스트 슬립이에요. 손현재가 선택한 신혼 침대 5-star hotel mattress. 베스트 슬립. 대리 불렀어? 티맵 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티맵 대리 18% 더블 적립. 티맵 대리 평균 18전의 배차, 최대 18% 더블 적립. 티나게 좋다. 티맵 대리. 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오히려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줘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사람마다 일일 적정량이 따로 있죠. 기억하세요. 몸무게 곱하기 0.033리터.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더운 여름이나 운동 후에는 급히 마시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좋아요. 물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마시는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 가족센터와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는 가족 없이 모든 가족의 행복 파트너로 대한민국 가족 곁에 있습니다. 가족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1577-9337, 1577-9337. 이 캠페인은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파트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로지 인천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재외 동포청 유치로 천만 세계 초인류 도시의 꿈을 이룬 인천. 앞으로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만의 산업 재생 등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입니다. 여름 휴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바닷가 물놀이죠. 그런데 매년 1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바닷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입지 않았는데요.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 입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초. 단 10초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입기, 올여름 안전한 물놀이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경찰청과 함께합니다. YTN News FM.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듯이 하늘이 흐립니다. 현재 전남과 전북, 충남 서해안, 경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륙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빗줄기도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 지역에 1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12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곳곳에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올림픽대로의 경우는 고장차까지 있는데요.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구리부터 상일까지 밀리는 가운데 강일 부근 6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솔루션 뉴온시서스와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그럴듯한 가짜뉴스와 혹하는 가짜 평론이 넘치는 요즘이죠. 그런데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자꾸만 듣고 싶어지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바로 저 신율이 진행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시죠.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닙니다. 저거든요. 왕은 접니다. 저.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내가 왕이로소이다. 뉴스킹 박준입니다. 3부 시작합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 7시 58분에 요청한 호우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자,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니 다음 사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 주세요. 호우 시에는 하천변, 산책로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마시고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에서는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지상으로 대피해 주세요.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축대, 옹벽 붕괴 및 산사태가 우려되니 위험 지역은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3부 이어가겠습니다. 입병은 각을 치료야 입문병도 각을 치료야 뜨끈붙고 1분 동안 입병도 입문병에도 각을 입병, 입문병엔 가글로 간편하게 치료하는 아프니벤큐 액, 코롱제약 모두 다 가글 치료야. 좌우로 정렬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트렌치의 글로벌 트렌드를 한눈에 트렌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설계에서 시공까지 트렌치하게.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스틸 그레이팅 보상 판매까지 대한민국 모든 트렌치는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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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의 관절. 언제나 고생 많은 한국인의 관절. 이제 관첼로 챙기세요.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02로 전화가 오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받아서 네. 라디오 들으십니까? 네. 듣습니다.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 YTN 라디오. 제목이 뭡니까? 박지훈의 뉴스킹까지 대답을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예. 재밌는 거 아세요? 어떤 겁니까? 라디오 청취율 조사한 설국열차예요. 어떤 얘기죠? 한 번 올라타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타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 이제 학설도 있는데 예. 그 뭐냐면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해놓잖아요. 다른 걸 들어도 원래 얘기했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여론조사 같이 돼 있군요. 다른 프로그램 기억을 못해서 기억나는 거를 그냥 대답한다는. 근데 그전에는 어제 혹시 라디오 들으셨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라디오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예. 어제로 물어보긴 합니다. 어제로 물어보죠. 어제 라디오 들었나요? 뭘 들었죠? YTN 라디오. 왜 SBS 얘기를 하십니까? YTN. 제가 SBS 했더니 아니 이래야지 이게 각인 효과가 있어요. YTN. YTN 들었습니다. 박지훈의 뉴스킹. 이렇게 딱 해야지 그게 3단계 아니에요.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YTN이다. 박지훈의 뉴스킹. 제목도 맞아요. 아니 방금 한 거 왜 반복하세요? 근데 반복 효과. 정치는 반복이다. 자, 7월 임시국회 시작됐는데 이 두 분이 바라보시는 이 7월 국회 최대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두 개 아니겠어요? 후쿠시마 방류수, 오염수 방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두 개일 것 같은데요. 두 개로 7월 임시국회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지금 이게 거의 그 두 개 이제 이게 이슈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이 있을 경우에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후쿠시마 그 중저준위 핵 폐기물 그 바다에 폐기하는 거는 국민들 85%가 일단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럼 4,300만쯤 되거든요. 그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옮겼거든요. 소금을 샀단 말입니다. 소금값이 올라간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거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양서면, 강상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한 그 쉽게 식지가 않죠. 두 개가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용봉탕 시간에서 두 개 위주로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요. 자, 지난 주말에 민주당하고 IAEA 그로시 사무총장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도 만났고 또 일요일 날은 또 민주당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에 대해서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귀를 닫았죠. 그리고 거기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후쿠시마가 이제 혼슈 그러니까 도쿄가 있는 이제 본섬의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물론 태평양 연안 지역입니다만
거기서는 직선거리로 러시아가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네. 해류의 방향에 의해서 거기서 방류가 이루어지면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북극 쪽으로 해서 태평양 한 바퀴 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그게 민주당의 주장대로 뭐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면 위험하다 그러면 러시아, 캐나다, 네. 미국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남미 국가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이 순서로 반대가 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류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태평양을 돌고 이제 중국, 한국 쪽으로 네. 올라오니까 지금 어제 뉴질랜드는 IAEA의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리고 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러시아, 캐나다, 미국 지금 반대 여론이 없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만 반대해요. 아, 예.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는 어떤 과학이나 근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대일 감정의 문제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얘기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이걸 설명을 하러 왔는데 처음부터 들어야 될 사람이 전혀 들을 의지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네. 자, 정봉주 의원님. 두 개로 분석을 해갖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힘의원들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2019년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조선일보를 앞세워갖고 그 문재인 정부가 여당일 때 목숨 걸고 반대들 했거든요. 네. 그 2019년서부터 그게 2021년까지 쭉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반대했던 논리가 지금 민주당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야로 바뀌더라도 반대하는 논리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 논리의 그 합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국힘 의원들이 야 저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과학이라고 어거질 피고 있는데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어. 아예. 어떤 의미? 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요. 그로시 총장이 전공이 뭔지는 아시죠? 뭐 외교관이죠. 국제정치학입니다. 네. 국제정치학이고요. 이분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게 과학적 보고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일단 이 보고한 전문가들 지금 노출 안 시키고 그 조사한 전문가들 노출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로시가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네. 형식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형식이 그 제출하는 거는 일본이 의뢰한 범위 안에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용역 하청업체였었어요. 네. 아니 그 성격에 본인들도 일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자꾸 이제 국힘 우기는데 국힘 우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로시가 네. 이게 과학적 보고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학적 보고서를 하는데 IP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세계에서 요즘 환경 문제 가장 민감한데 1988년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 6차 보고서를 낸다는데 그런데 보고서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쭉 앉아갖고 이걸 조사한 과학자들이 그 앞에 쭉 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또 다른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온갖 토론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낸 보고서의 과학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이번에 안 그랬잖아요. 일본에 제출할 때 그냥 그 기시다한테 제출한 겁니다. 용역 보고서 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 그로시 자체가 아예 모르는 분야예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당화. 정당화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IAEA는 기본 일반 보고서를 낼 때 정당화와 네. 최적화 그 옵티마이제이션 요 두 개를 얘기합니다.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번에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당화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일본 책임이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줬고 방류라니까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래서 정당화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최적화는 뭐냐면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알프스로 물 거른다 그러거든요. 네. 알프스는 항상 이 성능에 문제가 없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 문서입니까? 하청 보고서죠. 용역 보고서. 용역 같다 하청 이렇게 보고서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IAEA가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 과학 문서 아니에요. 나중에 정권 바뀌고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이거 물 낸다 그러면 본인들 또 반대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네. 본인들이 2019년 2021년 했던 그 자세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자 말씀 주십시오. 김정남 아니 의원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네.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를 무슨 더불어민주당 그 인반대로 주문 납품하는 민주연구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번 일본에 의뢰하는 건 일본이 당연히 이 지금 탱크 안에 보관 중인 그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러한 처리 이후에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IAEA에 그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문구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렇다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캐나다하고 미국은 뭐 일본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러시아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만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이상하게 둘은 친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지난번 김영남 의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힘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 지난번에 G20 때 왔고 영국이 찬성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영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연락이 옵니다. BBC 방송에서요. 날마다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이 문제를 이 뉴질랜드 정부나 이런 그 국가 간 입장과 그 나라 국민의 예를 들어갖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방류 허용한다는데 이해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국은 방류를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들 85% 반대하는 입장을 좀 분리해갖고 볼 줄 알아야 그러니까 돼요. 저것도 잠깐만요. 괴담인데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네. 일단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IAEA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 검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방류 허용을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찬성 아니면 반대 입장이 없는 문제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면 일본 정부가 그거 안 하겠어요? 문제 제기할 수 방류를? 있죠. 문제 제기 잘 얘기하셨어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IAEA 일반 조사에 인접국의 피해 여부에 대한 그 검사 조항이 있어요.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우리가 199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양 방사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검사와 조사하는 거. 측정은 계속 30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김용남 의원님 본인의 그리고 이름 적자로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방류에 대해서도 IAEA가 계속 거기 상설 사무소를 마련해서 체크하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인의 참여도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BBC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저렇게 알려드릴게요. 정봉주 의원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AEA 일반 안전 기준 GSG 8번과 9번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성. 그러니까 이것이 방류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과 손해 이 두 개를 따져봤을 때 이익이 더 많게 되면 갑니다. 근데 이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최적성 이 방법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세 번째 인접국의 피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안 따져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안전 기준에 근거한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이 요구한 특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특별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나왔을 용역 것이다. 하청 보고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방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린 인접 국가입니까? 가장 붙어 있는 인접 국가. 인접 국가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않았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는 게 후쿠시마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위쪽으로 인접을 아니 위쪽으로 인접 아래쪽으로 인접 아니에요.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위쪽으로 인접 아래쪽으로 인접하냐? 아이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좀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데 후쿠시마 지금 위에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위에 소련 인접해 있죠. 아래는 어디가 인접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접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인접국은 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인접국이라고 표현 안 돼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접국 자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니 지도나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하세요. 예. 자 이것을 방류할 때 아니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후쿠시마가? 이러한 그렇게 웃기지 말고 그리고 아니 지난번서부터 자기보다 지식이 좀 낮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깔아놓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좋게 안 보여요. 그런 때도 하지 정리하겠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꾸 다시 얘기할게요.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접국의 피해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인접국이 아니라 인접국. 그러면은 위에 동서남북의 인접국을 따지는 겁니다. 자 동쪽 없잖아요. 태평양 쪽이야. 그리고 북쪽 어디입니까? 러시아예요. 남쪽 어디예요? 남서쪽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인접국의 피해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알겠습니다. 과학적 보고서 아니고 일반 보고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후쿠시마 위치하고 또 일본 위치 이렇게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한테 후쿠시마 지도를 보고 지도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아니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따져도 태평양 쪽에 있다 이 그렇고 말씀 해류의 하시려고. 방향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 IAEA 보고서 안 보셨어요 보니까. 전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지침도 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저스피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나와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접국이라고 예, 뭐 요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그리고 해야 이거를 될 것 과학으로 같습니다. 자꾸만 국힘에서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들하고 분석을 한 내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번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 아니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IAEA 보고서는 과학이 아니다. 자, IAEA 보고서는 IAEA 알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국힘에서 얘기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일반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방은 없었는지 한국에다 자료를 충분히 줬는지 그다음에 WHO나 국제해사기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러시가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뭐 충분히 설명 주장이 두 분 주장이 다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자 오염수 얘기는 요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아니 그래서 계속 이게 논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린 토론하자는 계속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논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 두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 양평 고속도로 얘기 좀 빨리 급하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종점 변경이 됐는데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반적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부터요. 그러니까 그 원안이라고 하죠. 위쪽으로 가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원안이라고 하고 지금 강상면으로 하는 이제 밑으로 통과하는 것을 이제 수정안이라고 할 때 원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수정안이 경제적 효과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위 BC라고 하잖아요. 투입 비용 대 수익의 측면에서 볼 때 원안으로 했을 때 하루 통과 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량이 대략
1만 6천 대 정도 차량이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수정안으로 할 때 대략 2만 2천 대 정도의 그러니까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정안이. 그리고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교량을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하. 수정안으로 하면. 그리고 양평군의 인구 밀집 지역 그러니까 양평읍하고 수정안이 가까워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양평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만에 하나. 한다면 그러면 수정안이 더 많은 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바뀌게 된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 보여요. 아하. 다만 그 수정안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수정안의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께도 설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설명해도 안 들을 테니까 뭐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어떻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이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타당했으니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문제의 본질들을 어지럽히는데요. 지금 국힘과 원희룡 장관의 입장을 보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어지럽혀요. 이게 뭐냐면 왜 옮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옮긴 지역에 500m 내에 김건희 씨 땅이 집중적으로 있고 심지어는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게 최은순 씨의 땅이 차명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제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자, 이것이 예타까지 통과된 게 작년 5월 8일 날 느닷없이 이게 바뀝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왜 바뀌었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자, 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쭉 뒤져봤더니 공청회를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했든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이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다음에 막 이상한 얘기 들어요. 민주당이 원래 요구했다? 이거요. 이 사업이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권이 몇 번이 바뀌어요? 노무현 정부 후반 때부터 시작을 그 신청서를 내갖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됐다가 엎어졌다 됐다 엎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다 2017년에 제5차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25개 사업 중에 4번째가 5번째로 아주 상위권에 올라가요. 그때 군수가 누구냐면 3년 연속으로 김선교 의원이 그때 군수입니다. 양평 군수요. 예, 양평 군수. 국힘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모 군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정군수하고 정군수가 2018년에 임명이 되고 그때 이제 사업이 막 밀어붙여지는데 그때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정병국 의원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민주당이 껴서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왜 인제 와서 딴 얘기하냐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자꾸만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바꾼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지 않냐. 바꾼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틀었잖냐. 아래로 틀었어. 강상면으로 틀었는데 이 튼 것이 왜 틀었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이 와중에 민주당이 껴 있었다. 그럼 뭐 민주당 그 군수의 땅에 있다.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거 초점 아닙니다. 왜 틀었냐를 얘기해야 돼요. 왜 틀었냐를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듣질 않는다니까요. 왜 변경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안이 그 비용 대비 수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차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정안이 양평읍 등 양평군 내의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그 교통 분담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거기 지금 원안대로 하면 철새 도래지를 통과해서 남한강에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수정안은 그 강 아래쪽으로 놓이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 없다. 다리를 하나 안 줘도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번 더 번복하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왜 바꾸는지를 전혀 얘기 안 한다고 답답한 잠깐만요. 말씀을 하시니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원했다는 것은 2018년 선거에서 당선돼서 2022년 5월 말까지 재직했던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가 이게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강화 IC를 개설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원안대로 하면요. 이게 강화면을 전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IC를 놓을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우깁니다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강화면하고 너무 멀고 안 그러면 완전히 L자로 완전히 이렇게 꺾어야 돼요. 네. 도로를. 네. 그리고 IC가 무슨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게 IC지 고속도로 진입하기까지 5km, 6km 연장하는 도로를 우리가 IC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김영남 지금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지금 설명이요. 아니 뭐가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다만 잠깐만.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전략 영향 평가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바꾸라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도로를 바꾸라고. 그렇게 도로를 바꾸려면 자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바꾸는 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다 그래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결정 과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양평군하고 안 주고받은 했다니까요. 공문이 있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아니 공문이 그걸 안 했어요.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토부에서 자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언제 나왔냐 5월 8일입니다. 임기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런데 요때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 누가 이 도면을 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틀려면 장점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없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렇게 갖고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어. 그럼 야 예타로 1번, 2번, 3번 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다음에 강화 IC 그 얘기는 핵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번 밑으로 가는 게 강화 IC입니다. 그러니까 강화 IC는 1번으로 가도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도 강화 IC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잠깐만 그건 초점이 아니니까 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나와서 장점이 있습니다. 틀었습니다. 그럼 틀기를 누가 결정했어요? 트는 거를. 그게 없다니까요. 그런 결정 과정이 없어요. 국토부하고 국토부하고 양평군하고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국토부에서 거의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국토부 직원이 갔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어요. 국토부 직원이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양평군에서 수정안을 일환으로 올리죠. 수정안을 일환으로 올려요. 물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리가 좀 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일가에 땅이 거기 있으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그전에 그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IC가 날 때도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집이 거기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당시 야당 입장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노선 변경을 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30초 나와 정도 있는데 시간 남았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 없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결정해서 바꿨습니까? 이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바꿨어요. 자, 이 고속도로 누군가의 압력에서 그냥 바꿨어요.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7월 국회에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좀 심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소리 이렇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은 뭐 양해 말씀을 좀 청취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죄송한 거죠. 우리끼리가 문제가 아니고.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하나만 기억해요. 1522. 앞번호도 뒷번호도 1522. 대리운전 1522. 1522. 1522. 하나만 기억해요. 1522. 대리운전 1522. 더 노력해야 한다. 더 꼼꼼해야 한다. 더 새로워야 한다. K3응의 땀이 고객의 내일에 흥이 되니까. 그래서 K3응. 고객의 내일에 흥을 만들다. 내일을 새롭게. K3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 온라인 거래몰이 온다. 이스틸 포유. 철강 제품 판매와 구매를 온라인으로 세상에 없던 철강 오픈마켓의 시대. 매출의 국내 1위 대한민국 대표 철강 온라인 거래몰 이스틸 포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하는 철강 오픈마켓 이스틸 포유를 검색하세요. 확실한 성능 안전관리 필요할 땐 365 컴퍼니. 성면으로 지은 곳이라면 든든한 365 컴퍼니. 학교, 기관, 성면으로 지은 건축물이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성면 안전관리와 해체 제거는 365 컴퍼니.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의장 염정현입니다. 하지가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와 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여름 휴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휴식과 여유를 가져보세요. 초록빛 경기도 자연이 주는 즐거운 쉼이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녹음이 절정을 이루는 7월,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의 싱그럽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지호입니다. 2020년 20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65.1%, 30대는 48.4%라고 합니다. 저의 20, 30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 나는 무얼 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유명한 개그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로 인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방송 활동도 하고 아내와 저의 일상을 SNS로 나누면서 200만 명의 팔로워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누군가를 웃음 짓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이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여러 사업장의 일감을 운송하는 화물차주도,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종사자도,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이 늘었다. 걱정이 줄었다.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하늘 아래 가슴이 탁 트이는 곳,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곳. 강원도 정선 백운산에는 다양한 야생화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무릉도원길,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운탄 고도길,
설레움 가득한 명상 쉼터를 갖춘 고원 숲길. 온 가족이 함께 편히 거닐 수 있는 달팽이 숲길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싱그러운 풍경과 깊고 맑은 숲, 청량한 하늘길을 걸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웰리스 하이숲,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시가드 닥터필러.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 저녁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을 가집니다. 이 전 대표 귀국한 지 보름 만인데요. 자,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더불어민주당 장성호 의원과 함께 오늘 회동 또 전국 현안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만남에 많은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뭐 막걸리라고 하긴 하던데 뭐 결정된 건 아니고요. 뭐 그 시간 장소는 정해진 겁니까? 예, 뭐 정해졌겠죠. 뭐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하니까 예. 뭐 김영진 정무실장하고 네. 이낙연 대표님 뭐 가까운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 뭐 그 정확한 메뉴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뉴는 뭐 이낙연 대표님 막걸리 좋아하시니까 반주는 뭐 그런 정도 하시겠죠. 네. 자, 어떤 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미국에 한 1년 정도 체류하다 오셨으니까 뭐 미국 생활이라든가 네. 그런 거 말씀하시겠고 어쨌든 현재 정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현재 네.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당내 상황도 이런 말씀하시겠죠. 특히 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치 상황이 어떤 우리 검찰 정권이 검찰 뭐 감사원 국세청 이런 권력기구 총동원해 갖고 폭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하고 또 제 역할을 하려면 당이 어떻게 정비돼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말씀 안 하겠습니까?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그 개파 갈등을 좀 해결하는 출발선으로 좀 삼고 싶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당내 자꾸 뭐 외부에서 개파 갈등 얘기를 하는데 네. 현안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그게 좀 뭐 개파 갈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이 단합돼야 된다. 그런데 동의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당의 단합 또 당의 단합을 위한 또 혁신 이런 것에 대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두 분께서 의견을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 혁신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낙연 대표랑 좀 친분이 좀 있는 윤영찬 의원도 신뢰 회복이 하루아침에 좀 이루어지겠냐 가능하겠냐 또 이런 말씀을 했고요. 어떻게 혁신은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이 지금 뭐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가상자산 이런 문제 때문에 예. 도덕성의 위기가 지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당이 변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나 또 당원 구성원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네. 거기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무슨 뭐 지금 신뢰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건 저는 뭐 아니 지금 민주당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져 있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한 길로 가야 되는데 무슨 그런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또 두 분 사이에는 그런 정도 신뢰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두 분 만남에 대해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백지장 맞들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의견은 당이 한 길로 가야 된다. 진짜 백지장도 맞들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의 뭐 개인적인 그 직접적인 어떤 속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단합이 좀 중요하겠죠. 네네. 그 추미애 전 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뭐 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했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좀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부담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저 전 정권에서 장관까지 지낸 분이시고 또 당의 대표도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이 과거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진퇴에 관련해 갖고 이런 말씀하는 건 뭐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당의 단합에 또 어떤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또 추미애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 두 분이 손잡고 신당 만든다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건 뭐 일부 의원들의 상상에 기초한 그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어떤 구체적인 실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저는 뭐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 전 장관 두 분 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지금 조민 씨, 딸 조민 씨라든지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소송 취하하고 석사학위 반납한다고 하거든요.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 전 장관 출마랑 연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좀 인정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뭐 순수한 뜻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그 비례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조국 장관은 가혹한 처벌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우자가 지금 뭐 실형 선고 받고 있고 두 자녀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또 고초를 겪고 있는데 두 분들이 어쨌든 뭐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잘 개척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적절한 역할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게 총선 출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뭐 조 전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항소심에 재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무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집중하셔야 될 것이고 추 전 장관도 또 오선 의원의 장관까지 지내고 또 당대표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본인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겠지 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시지 그분이 좀 아무리 좀 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당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 믿고 싶다는 것이네요. 자, 현안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 탓에 지금 백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권력을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만 생기면 그 야당 탓하는데 야당은 사실은 문제점 지적하는 게 당연히 야당의 역할입니다.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겪어갖고서 사실상 어떤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노선이 50%만 바뀌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통령 배우자의 영부인의 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그 의혹을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설명을 해야지 이걸 갖고서 백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야당 탓 때문에 못하겠다. 야당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 이것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계속 문제 제기해서 그 뭐 세월호 언급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끌려가서는 안 된다. 아니 이렇게 세월호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300명이 갖고 온 아이들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원래 고속도로 어떤 건설의 목적 두물머리와 교통난 해소 또 양평의 발전 또 하남 어떤 시민들의 어떤 불편 해소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설득해야지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타 통과된 그 노선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 당연히 의혹 제기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갖고서 그 의혹 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두 번째 그 변경된 그 강상면 그 안을 문재인 정부 때 그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했다고 이렇게 오늘 좀 보도가 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제안된 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정도쯤에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병국 의원이 또 지역의 오랜 민원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갖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문제된다고 하면 민간업자들이야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민간업자 제안이 채택된 것도 아니었고 왜 갑자기 또 민간업자 탓을 하겠습니까? 원래 탓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원안이라는 것이 원래 양평 군민들의 의견이었고 그 당시 국회의원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의 제안이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진행돼 갖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50%나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겁니다. 저도 기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했거든요. 이런 정도 바꾸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하든지 아니면
되면 수요 재조사라든지 정 안 되면 적정성 조사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해갖고 간략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계획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안대로 간다면 그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동균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이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니 그 김부겸 전 총리나 정동균 전 군수가 이걸 해서 무슨 로비를 했습니까 하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도부터 정병국 전 의원 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당시 군수가 그 군민들이 제안했던 거예요. 그 절차도 밟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동균 씨가 이제 군수가 됐고 김부겸 의원이 곧 집을 줬다고 해갖고 그게 통과된 건 아니죠.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관계가 전혀 없죠. 더군다나 정동균 전 군수의 토지는 산 넘어가고 전혀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 새로운 노선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국토부가 알아서 할 소관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 선언 관련해서 이 좀 선을 긋는 어떤 모양새 같은데 교감이 있었을까요? 교감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여당과 당정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당정 협의 중에 나가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거는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공약을 장관이 그 저는 권한 밖에 권한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갖고서 백지화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건 당연히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조 원 넘는 1조 8천억인데 국책사업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백지화 선언한 노림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원희룡 장관이 과거에 초재선 때 남경필 원희룡 그다음 정병국에서 남원정 해갖고 말입니다. 당내 소장 개혁파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라든가 정병국은 탈락했습니다. 본인만 좀 살아남았거든요. 처음으로 확실한 주류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1조 8천억 가까운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일개 장관이 그것도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선언한다는 게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변화하는 과정이 노선 바뀌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탈법적인 게 많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 장관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재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는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너무 쉽게 꺼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을 저는 합니다. 뭐 이걸 갖고 탄핵 사안인지 아닌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뭐 탄핵 같은 경우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지만 원희룡 장관은 모든 걸 다 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지금 오염수 관련해서 이 TF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총리 관저에서 뭐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나라 망신시키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우리 국민의 그 건강과 안전,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관련해 갖고 국민의 대표자들이 해당 원인을 제공한 나라에 갖고 항의하는 게 어떻게 나라 망신시키는 겁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해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의원이 문제인 거죠. 오히려 이 문제를 갖고 정부 여당이 일본을 갖다 질책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갖다가 저지시키는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사 총리 만날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 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떤 메시지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거 관련해 갖고 결국은 굉장히 우려되는 게 어쨌든 주변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그 핵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듯한 또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염수라든지 양평 고속도로 지금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내년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체제로 쭉 가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뭐 여러 가지가 세부적인 결정될 것인데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갖고 현재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위기를 타개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에 출범시켰는데 지도부하고 혁신이 좀 엇박자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혁신 출범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분들이 당내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상황들을 파악하고 현재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지도부와의 소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이 잘 좀 되고 있다. 좀 더 잘 될 것. 뭐 이제 불체부 특권 얘기 1호. 저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의원들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좀 마음을 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DF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자동으로 주기적 리밸런싱 TDF 연금엔 글로벌 분산 투자 은퇴 다가오면 안정자산 비중을 올려 높여 늘려 TDF도 역시 미래 에셋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지금까지 시흥이 없던 랜드마크가 온다. 쾌적한 교통과 은계지구의 생활인프라 초중고 트리플 학세권 거기에 롯데캐슬의 자부심까지 시흥 그 첫 번째 롯데캐슬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문의 1660-2133 롯데건설.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에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기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정말 큰돈 들어요. 기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면 도미나 크림. 나이 들어도 피부가 맑은 여자. 전 도미나예요. 태극제약 놀라움이 더 계속된다. 지프 서든 페스티벌 7월 31일까지 연장. 랭글러와 그랜드 체로키 트림별 100대 한정 최대 18% 낮아진 가격으로 지프를 원한다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 지금 바로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투자는 당신이 하고 미래에셋 증권은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미국 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조건 0원. 1원도 아니고 0원. 신규 고객만 아니고 전국민 무료. 연말까지 무료. 이게 미래에셋 증권의 투자다. 미국 주식은 미래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매도 시 0.2508% 수수료 발생. 좌우로 정렬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이경씨 그거 알아? 더 받는 퇴직연금이 있대. 알죠. 바로 하나은행이냐 아니냐의 차이. 꼼꼼한 상품 운용부터 연금 받을 때 관리 수수료 면제까지 소중한 내 IRP 하나은행으로 모아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당연합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산업 유통 정보를 선도하는 산업 다 알아? 그럼 산업인이라면 다 알지. 가상현실은 온라인 전시관, 중고기계는 다 알아 기계장터. 수출 홍보 산업 전시까지 원스톱으로 산업 다 알아.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대리 불렀어? 티맵대리 순식간에 배차 완료. 티맵대리 18% 더블 적립. 티맵대리 평균 18전의 배차 최대 18% 더블 적립. 티나게 좋다. 티맵대리. 이시영입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리 다시 채워봐. 이제 마시는 글루타치온. 내과 전문의들이 과학적 성분 배합으로 개발한 힘찬 닥터스 리.
다시 나를 힘차게. 이수영이 마시는 글루타치온. 힘찬 닥터스 리. 당신에게 완벽한 집은 무엇인가요? 동해와 영랑호, 설악산이 한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집 앞에, 중심생활과 쾌적한 자연이 한 걸음에. 그리고 925세대 힐스테이트 대단지까지. 이 모든 것의 그랜드 시너지. 힐스테이트 속초. 7월 오픈 예정 033-947-0925 현대엔지니어링. 자, 많은 분들이 청출조사 커피 쿠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 유통, 판매까지 깨끗한